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많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최고의 순방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최고의 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많이들 문재인 대통령을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이 우리가 알던 아주 정의롭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언론들과는 지금 현재는 조금 살짝 어긋나 있는 게 전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백신 스와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라고 했는데 일단 백신 스와프는 안 됐죠. 이번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뜻하지 않는 의외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미사일 협정을 사거리가 남았는데요. 요거를 해지를 해줬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우주 개발에 있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었죠. 800km인가요?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지가 됐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준다는 게 일본을 공격하라는 뜻은 일단 아닙니다. 어딜까요? 미국은 북한과 중국과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마음은 일단 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게 일본을 공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누굴까요? 북한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를 푼다는 의미는 북한과 중국 둘이 남죠.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800km 사거리 내에 모두 타격이 북한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사거리를 제한을 풀었다는 건 당연히 중국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사일 사거리가 풀려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주국방이죠. 자주국방에 필요한 게 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게 아무래도 자주국방에 도움이 되죠. 자주국방을 위해서 너가 원하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미사일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당연히 공격하라는 거죠. 문재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자주국방을 해야 되니까. 얼떨결에 선물 아닌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주 개발을 위해서 로켓을 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거랑 우주 개발랑 사실상 관계가 거의 없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큰 의미를 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떨결에 가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선물을 얼떨결에 받아왔죠. 중국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 미사일 사거리를 풀었다고 문재인을 욕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죠.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또 자주적인 나라를 원하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동맹을 해제를 하고 자립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금 입장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차기 정부에서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하필 이 문재인 대통령 때 풀려버렸으니까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도 애매해졌죠. 미국 진짜 멋집니다. 북한도 이 사거리가 연장이 돼가지고 문재인을 욕하기도 힘들어졌죠. 그렇다면 욕을 해도 북한이 뒤에서 이러한 회담을 원치 않았다는 걸, 그것을 문재인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마이너스가 되기에 중국과 북한도 문재인을 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문재인을 욕을 할 수가 없죠. 북한도 문재인을 욕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혼자 갔죠. 영부인도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죠. 에이, 설마 바이든 대통령님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를 데리고 다니기 싫어서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 영부인도 투잡을 뛰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죠. 시간이 안 돼서 만날 수가 없나 봅니다. 만날 수가 없기에 혼자 간 걸로 되어 있죠.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나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최고의 순방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혼자 가게 돼서 그 영부인은 안 갔죠.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건 드러났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님 영부인은 참석을 했죠. 백신 스와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많이 데려가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님이 백신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됐죠. 결과적으로 백신 스와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5만 개의 백신을 얻어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님이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이 맞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국군에게 백신을 놓아주라고 준 거죠. 다른 데 쓰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못도 박아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백신이 그렇게 급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가 다 맞을 정도의 백신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에 가서 백신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백신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백신 스와프를 가져오겠다고 미국을 방문을 했죠.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수많은 백신들은 없다고 봐야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방문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맞을 백신을 이미 다 확보했다고 이미 선전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굳이 미국에 가서 백신 스와프를 맞을 필요는 없죠. 근데 백신 스와프를 맺겠다고 갔죠.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전 국민이 맞을 그런 백신은 없다고 봐야죠. 없기 때문에 급해서 미국으로 날아간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안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백신이 없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조금만 지나면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인 백신 확보는 실패를 했죠. 백신 스와프는 없었죠. 삼성에서 모더나하고 백신 생산 계획을 맺었죠. 생산은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다 올지 안 올지는 봐야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지금 당장 국민들한테 필요한 백신은 얻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이번에 백신 생산 삼성과의 계획을 했죠. 병에 담는 거긴 하지만 담아도 그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거는 아직 모더나 측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목표인 백신 스와프는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김원봉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군의 창시자라고 했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할 때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을 많이 존경한다고들 했죠. 점심 메뉴에 많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노력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한국전쟁 명예훈장 수여식을 했는데요. 수훈자는 앨프 퍼켓 예비영 대령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전에서 활약을 하셨는데요. 누구랑 싸웠느냐가 중요한데요. 중국군하고 싸웠죠. 바이든 대통령님은 중국과 전쟁을 하신 한국전 용사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님은 중국과 대립 중이라는 거를 중국과 잘 싸우신 분을 훈장을 주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방공 교육을 시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중국군과 아주 용맹하게 맞서 싸운 분의 훈장 수여식에 강제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님의 중국에 대한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였으면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잘 웃고 있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메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어떠한 이념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런 점심 메뉴에 많이들 포함을 하죠.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독도새우 같은 거를 이렇게 내오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점심 메뉴에 상당히 정상들과의 식사 자리의 메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님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을 했죠. 많은 언론에서는 이 점심 메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식사 자리의 메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점심 메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죠. 근데 그 점심 메뉴의 의미가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다 검색을 해봤을 겁니다. 크랩 케이크가 그렇게 좋은 뜻을 담고 있진 않더라고요. 이게 아마 검색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요게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그게 담겨 있는 속어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 크랩 케이크에 대한 속어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독도새우처럼 크랩 케이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독도새우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그 속뜻에 내포하고 있죠. 크랩 케이크에 들어있는 그 은어가 있는데 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패거리도 아니면서 근처에 와서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읽어도 되나요? 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우와, 지금 상황이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현 상황을 소름 돋게끔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랩 케이크는 정식 식사 메뉴가 아니라고 합니다. 설마 바이든 대통령님이 이런 속뜻을 담아서 크랩 케이크를 대접을 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랩 케이크에 대한 이러한 속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이 절대로 알고 이런 메뉴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을 많이 존경을 하죠. 사회주의자인 조국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 안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두 개의 정당은 미국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인민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북한도 민주주의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현실은 사는 게 좀 다르죠. 북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합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를 하는 리더로 우리들의 중심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죠. 우리 패거리도 아니면서 근처에 와서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도 않는 놈이라는 의미의 이런 속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도 이거를 의도해서 점심 메뉴로 선택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요. 바이든 대통령님이 또 실수를 하나 하신 게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총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실수일 겁니다. 설마 중국과 북한의 총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총리라고 실수를 하신 거죠. 가끔 바이든 대통령님이 상대를 잘 못 알아보실 때가 있죠. 아마 그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뭐 중국이나 북한의 총리라고 생각해서 총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아니죠.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는데요. 요번에 잠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떤 해프닝이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는데 악수가 끝나고 바지에 손을 쓱 닦았죠. 더러워서 닦은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악수를 하는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찜찜해서 이렇게 한번 닦은 거지, 절대로 문재인이 더러워서 손을 닦은 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더러워서 손을 닦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죠.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을 각자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님이 우리 기업인들을 얼마나 좋게 보는지는 다들 알 거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인들까지 모두 일어서게 해서 박수를 받게 했죠. 바이든 대통령님은 기업인들을 아주 존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존중을 하겠죠. 설마 백신 스와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간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백신 스와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성과라고 보는데요. 분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님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를 위하여 많은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한없이 띄워주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최고의 접대와 최고의 순방과 대접을 받았다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군과 싸운 참전용사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한 것과 점심 메뉴로 선정한 크랩 케이크, 그리고 한국 미사일 사거리가 이번에 폐지가 돼서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들은 이번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현 정부를 교체를 해야 되죠. 그거는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야당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선출을 하죠. 어떤 사람이 야당 대표로 나와야 되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야당 대표를 1위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은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우파에서는 어떤 대표가 나와야 될지는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야당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많은 잡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탄핵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탄핵이 정당화고 아주 잘 됐다, 합법적으로 탄핵이 잘 됐다는 쪽하고, 탄핵은 부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곳,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4년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봤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가서 전 국민이 선동에 속아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것인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탄핵은 합법적이고 잘 됐다는 쪽이겠죠.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 4년을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민주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지지했던 탄핵은 속은 거죠. 선동에 당한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 재판관님의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판사님의 판결은 뒤집을 순 없습니다. 이미 판결은 났고요. 하지만 문재인과 이런 부류들은 재판 결과가 나도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있죠. 예전에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해서 판결을 받았던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재수사나 재판결이 이루어지죠.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파들은 재판관님의 판결, 그 당시의 판결은 존중을 해도 될 것 같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탄핵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박 대통령님의 명예를 찾아주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판결은 우리 모두 전 국민이 속았던 그런 판결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정의롭고 좋아 보였고 당연해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과 위선자는 권력을 잡아야지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체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알죠. 이건 지나가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너희 엄마 대깨문이냐고, 아직도 대깨문이냐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도 누구나 다 알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 우파의 대표가 될 것인지는 제가 봤을 땐 하나면 됩니다. 그건 지난번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정당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를 정당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우리들은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아이들의 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여기에 공산주의에 물든 사회주의 계열에 그것이 훨씬 자유민주주의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요. 야당 대표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번에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탄핵 절차가 당연하고 정당했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탄핵이 정당하고 당연했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걸 최우선으로 할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당시에 선동에 당해서 속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에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나가버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을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속았고 그것이 정의로운 걸로 알고 모두가 속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야당 대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무능력하면 내려와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당 대표가 적과 아군, 피하고 운이 안 되면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1차적으로 야당 대표하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야당 대표가 자기 당의 대선 주자를 자기 말과 탄핵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될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선 주자는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선 주자분들의 입을 봉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당에 온 의미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국도 있죠. 이 사람들이 결코 나쁜 대학을 나오거나 학벌이 나쁜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란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 탄핵은 정확히 지금 모든 결과나 결과물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냥 속은 겁니다. 선동에 당한 거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때 판사님의 판결은 존중을 하되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또 한 번 다시 문재인 조국과 같은 사람을 리더로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야당 대표는 문재인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만들면 제2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동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앞으로 있을 야당의 우리 대권 후보들은 이미 행동은 검증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행동은 확실합니다. 문재인과 다릅니다. 이분들은 말로 문재인이나 조국과 같이 말로 자신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검증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려면 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당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하기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문재인과 조국처럼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돼야지 우리가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한 발로 나가는 사람을 대표로 맞아야지 우리들은 한 발을 내딜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탄핵을 어떻게 건널지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조국, 그리고 대표 주자가 쭉 있죠. 그 사람들이 학벌이 절대로 낮은 게 아니고요. 말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당 대표는 지난번 탄핵의 잘못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돼야지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문재인 조국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야당이 한 발자국 더 앞서가길 바라면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봅니다. 혹시 저의 말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문재인과 조국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말 잘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절대로 다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안 되길 바라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8월 15일 이 정광훈 목사님의 8.15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에 미국이 선뜻 백신 수화표를 맺어주고 많은 백신을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받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생각은 여지없이 깨졌죠.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저도 나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분이 혹시 광화문 온 웹을 안 깔았다면 까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지만 결국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해서 현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꼭 광화문 온 웹을 까시고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해줬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도 정광훈 목사님이 모이는 집회에 많이 참석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와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광화문 온 웹을 까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후원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영상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플레이 영상과 스타크래프트 2 플레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시민,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